재미있는 창작 써라 이야기 뚝딱. 이번 이야기는 어찌나 그 힘이 장사인지 떡치는 솜씨에서부터 주인 마님이 시키는 일이면 뭐든 척척 잘해내는 그런 아주 인기 만점의 머슴이 유일하게 자신을 보곤 꿈쩍도 하질 않는 과부를 만나 벌어지는 아주 신명나는 이야기 올시다.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아주 오랜 옛날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시절의 일이었어요. 이 시대엔 누구나 신분이 높고 돈만 있으면 몸 좋은 머슴과 더불어 나름 똑똑한 몸종을 거느릴 수가 있었습니다. 헌데 가진 것이 많고 지체까지 높으신 분들이 데리고 있는 머슴이란 대부분 그 집안에 종속된 채로 거의 한평생을 살아가야 했지요. 헌데 이래저래 홀로 사는 돈 많은 과부들이나 바깥 양반이 하루가 멀다하게 나가 돌아다니는 그런 콩가루 집안의 경우엔 좀 달랐습니다. 이런 집안에선 머슴들이 제 맘대로 뒤바뀌어지기가 일쑤였으니까 말이지요. 그야말로 제 성에 안 차면 그날로 도망을 쳐버리는 머슴들을 비롯해 괜히 제 머슴이 눈꼴 실업기까지 할 경우엔 당장에라도 내쫓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런 와중에서도 당장 모셔가지 못해 안달이 난 머슴들도 존재하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런 머슴 중에서도 제일로 손꼽히는 그런 일용이란 머슴이 살고 있었어요. 이 머슴은 그 덩치라 하면 웬만한 뒷산만큼이나 커 보였으면 물론이요. 그 힘은 또 어찌나 장사인지 그 소문은 곧 그가 다니는 곳곳으로 퍼져나가 그를 데려가려는 이들이 줄을 설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도 한 과부의 집에 안착해 일을 해오고 있던 터 그 실력 좋기로 유명한 떡치기의 기술을 내보이고 있었어요. 아이고 매야, 어째 니네 집 머슴은 저리도 팔뚝이 두꺼울 수가 있다더냐? 내 살다 저런 마러벅지 같은 팔뚝은 난생 처음 보네 그려. 저것이 진정코 사람의 몸이 맞는다는가? 이에 흐뭇한 미소를 찌어 보이는 이 집의 안주인 모키였습니다. 아, 내절에 막 가고 일하지 말라니까는 그냥 아예 우통을 벗고 있으니까 그렇지. 저 위에다 뭘 걸치기라도 하면 말일세. 뭐 별 티가 안 난다는 거 아니겠는가? 이에도 아랑곳 없이 일용이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녀의 친구 경숙이었어요. 근데 저기 저 장단지 보이는가? 어째 저놈의 다리 힘은 어찌나 좋던지 저 걷어올린 종아리 근육으로 말일세. 그 먼 장터에서부터 쌀 가마니를 들쳐매고 뛰어왔다 안 하는가? 그리고는 저짝 곳간에다가 던져 넣는데 아 또 저 안에 그 무거운 포대자루들을 전부 한쪽에다 옮겨 놓는데 말이지. 그 무거운 걸 또 어찌나 잘 나르는지. 아 그거라는데 대략 일각도 안 걸렸다지 않겠는가? 이에 입만 떡하니 벌리고 있는 경숙이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과부가 된 지 어언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건만 그 어떤 외간 남자도 동네 눈치를 보느라 못 만나고 있던 터였어요. 이에 여심을 사로잡는 머슴 일용이를 집에 들이고 난 모키였기에 그간 참아왔던 속풀이를 비롯해 그 마음을 여기저기 떠벌리며 자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차로 친구 경숙이도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 근데 말이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저 머슴이 쳐대고 있는 떡 말이여. 어찌나 쫄깃쫄깃거리던지 어디 장에다 내다 팔아도 된다는 거 아닌가? 어째 넌 그런 떡 원 없이 먹어서 참 좋겠구만 그래. 이런 경숙의 칭찬 세례에 어깨가 더 올라가는 모키였어요. 아 그것이 뭐 먹는 떡뿐이라는가? 내랑 한 집에 있다 보니까는 가끔 내 방에도 들어와 어깨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하는데 말이지. 아 어찌나 내 몸이 떡같이 변해버리는지 그 흐물흐물해진 것이
다음 날까지도 진짜 개운하다는 거 아닌가? 그러자 그 부러움이 극에 달한 경숙이었습니다. 그럼 목돈 써드리기를 정말 잘했구만 그래. 그런 소문이 괜한 소문이 아니었구만. 이들의 화기애애한 대화가 자신에게만 쏠려 있는 줄 알 턱이 없는 머슴 일용이는 어째 그 떡을 찌어대는 놀림새가 이젠 한껏 물오른 듯 보이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러다가는 땀이 억수로 쏟아지는 통에 잠시나마 숨 돌릴 틈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어째 이제 좀 쉬어도 볼까 하는데 저 짝에서 저래보고 있으니 내 참 쉬기도 좀 그렇고 말이지. 아 어디 경치 좋은 데라도 가서 저러고 있을 일이지. 뭐 땜시 저리도 나만 보고 있다는가. 아거 이젠 눈 마주치기도 지겨워 죽겠구만 그래. 라며 고개를 든 그가 목희 마님과 또 눈이 마주쳤어요. 이에 또 한 번씩 하며 웃어주는 일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의 눈에 비친 일용은 정말 소문대로 웬만한 소도 때려잡을 마냥 그 풍채가 위풍당당한 것이었어요. 그랬기에 머슴 일용이는 진작부터 이 머슴계에 발을 들일 때부터 쉬이 과부들의 집에만 전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실제 힘도 그렇거니와 일머리까지 있어 놓은 터, 몸속 깊은 곳까지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과부들의 입장에선 거부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자신들의 방에도 들어오도록 유혹하지 않곤 못 배기는 것이었지요. 허나 이런 일용의 입장에선 나름 큰 꿈이 있어 놓은 터였어요. 그것은 나름 큰 부자가 되어 자신만의 멋들어진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조금이라도 세경을 더 쳐주겠다는 과부집이 나타날 시엔 그날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이사를 하겠다 이르는 일용이었지요. 그 함께 살던 마님이 뜯어 말리는 한이 있어도 그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머슴 계약서 따위는 철저히 거부해온 그였으니까 말이지요. 이런 사정에 웬만한 마님들은 계약서의 계자도 언급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세경을 올려준다는 것으로만 그를 붙잡을 수 있으며 그만한 돈이 없는 마님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더 나은 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용이었지요. 그랬기에 이런 나름의 알부자, 모키의 집에까지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떡치기를 모두 마친 일용은 모키 마님 앞으로 와 말을 이었어요. 어째 오늘 드실 떡은 다 쳐놨는데 말이지요. 이젠 좀 물을 길러와도 되겠습니까요? 그러자 모키가 배시시 웃더니만은 아, 그럼 우리도 같이 가야 안 쓰겠는가? 그 물통이 양쪽 어깨에서 말이지. 나중에 들고 올 땐 그 물이 이리 튀고 저리 튈 텐데 우리가 그걸 좀 잡아라도 줘야 않겠는가? 이런 마님들의 친절은 사실 머슴 일용이한텐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런 물통 따위를 잡아주긴커녕 뒤에서만 졸졸 따라붙으며 자신만 쳐다보기가 일쑤였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별 상관없이 물통을 준비하는 일용이었어요. 그리곤 그 커다란 물통을 어깨 위 막대에 매단 일용이 동네 우물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그 뒤를 졸졸 따라 나선 모키 마님과 친구 경숙이었지요. 헌데 그 길로 나서자마자 얼마를 채 가기도 전에 마을 곳곳의 처자들이 일용의 뒤를 따라붙는 것이었어요. 먼 발치의 빨래터에서도 고개를 삐쭉 내민 처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 김씨댁 몸종과 과부 순정네 몸종도 끼어 있었지요. 아, 저자는 그 모키 과부댁으로 들어갔다는 그 머슴이 아닌가. 네, 빨래하러 나왔다. 운 좋게 또 보내 그려. 그러자 옆에 있던 김씨댁 몸종이 방긋 웃으며 말을 받았어요. 아, 우리 집 마님도 저 잘 데려오지 못해 안달이더만은. 왜 저 커다란 몸뚱이로다가 웬만한 머슴 셋이 할 일을 혼자 다 해버린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고도 왜 그 집 많이 먹어 밤새 합방하는 건 일도 아니고 말이지. 이 말에 잠시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을 받는 순정네 몸종이었습니다. 그래 말여. 그거 참 그림의 떡이구만 그래. 떡은 무슨. 아 근데 네 말이 맞긴 하네 그려. 그놈의 떡질은 또 어찌나 잘한다던지 아주 오가게 쳐내야 될 떡을 단 일각만에 해치운다지 않는가. 그러다가는 마님 방에 들어갔다 치면 밤새 앓는 소리가 멈추질 않고 말이지. 헌데 그러고 나서 그 마님은 글쎄 저 머슴 없인 잠도 잘 못 잔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엄청 잘해주기만 했다는디 말이여. 아 근데 그러고 나면 글쎄 그냥 일을 관두고 나가버린다는 거 아닌가. 연유가 뭐가 됐든 그런 마님은 저 잘 잊지 못해 밥도 잘 못 먹고 말이지. 그래서 내 제대로 한 봐보니까는 그런 얘기도 마냥 뜬소문만은 아닌 것 같네 그려. 역시나 몸종들한테까지 인기가 많았던 머슴이룡이는 여기저기 보이는 눈들이 많았음에 마치 자신도 즐긴다는 마냥 제 넓은 가슴팍을 팍 열어 제끼며 우물가로 향했어요. 그 뒤를 졸졸 따르는 모키 과부의 어깨는 더욱 우쭐댔고 말이지요. 그리고는 우물가에서 물을 끼른 일용이가 양어깨에 물통을 메고 오는 동안에도 어디 물통 한번 잡아주는 법 없이 친구와 속닥거리기만 하는 모키 마님인 것이었어요. 저거 보라고. 내 말이 맞지 않은가? 저 무거운 걸 드니까는 저기죠. 알통이 두세 개는 더 튀어나오지 않냐 말이지. 아, 안 그런가? 그러자 맞장구 치는 경숙이었습니다. 그렇긴 하네 그려. 저 남정네의 몸이란 것이 어째 저리도 멋들어지고 울끈불끈 기가 막힌지 참 보기가 끝내주는구만 그려. 이에 마냥 흡족해하는 모키였어요. 그리곤 친구 경숙이 제 집으로 돌아간 뒤 머슴이룡이를 제 방으로 불러들인 모키였습니다. 어째 네가 자는 그 방구들은 온전치가 못해서 말이다. 여기 이 따뜻한 구들장에서 그 몸 좀 녹이며 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인즉슨 오늘 밤에도 자신의 몸을 좀 주물러 달라 이르는 모키였어요. 이에 그걸 미리 짐작한 일용이었건만 거절할 이유도 딱히 없는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역시나 옆집에서 잠을 깰 정도로 모키 방의 신음소리는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잔심부름을 하러 장터로 나간 일용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일용이를 마주치기만 하면 지금 받는 세경보다 훨씬 더 올려주겠다는 과부들이 줄을 잇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일용의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제 성에 안 차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해선 그 마님의 방과 많이 떨어진 곳에 머무르길 원한 건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자유시간이 허락되는 그런 넉넉한 여가 생활도 보장받아야 했던 것이었지요. 어찌됐든 다른 과부들의 제안을 생각해보겠다 이르던 일용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또 다른 머슴 친구를 만나 주막의 한 귀퉁이에서 닭줄을 들이키는 것이었어요. 그거 참 너도 그 알짜배기 일을 혼자 그리도 다 할라 쳤으면은 지금쯤 꽤나 많은 돈을 불려놨을 텐데 말이지. 어째 이젠 그 머슴 일을 관둬도 될 정도가 아니던가? 이런 친구의 말에 손사래를 치는 일용이었습니다. 아직은 멀었네 그려. 이건 내 알량한 욕심도 아니고 말이지. 그저 나이 들어 놀고 먹을 일을 생각하면 말일세. 으리으리한 몇 집을 좀 더 들락날락 거려야 된다는 거 아닌가? 헌데 니도 어째 돈에 대한 생각은 나랑 같지 않은가? 젊을 때 열심히 벌어놔야 내 짝을 만나거든 호강시켜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는가? 안 그런가? 그러자 일용이의 친구놈이 말을 이었어요. 물론 나도 그랬다만서도 어째 지금 매시고 있는 주인님이 날 놔줄라 하질 않아서 말이지. 네 그런 꿈 쫓아가려면은 난 여기서 받는 세경으론 택도 없다 싶긴 한데 그래도 뭐 별 수 있겠나. 난 뭐 자네처럼 내세울 것도 없거니와 나한테 있어선 그저 한 집에 오래 있는 것이
괜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보단 나은 것 같으니까 말이오. 근데 넌 어째 조금만 비위 맞춰줘도 그 돈이 깨처럼 쏟아지는 기분은 어떤 것인가? 아고 무슨 능력으로다가 그런 부자 과부집만 골라 다닐 수가 있는 것이냐 말이오. 그것도 무슨 기술이라든가? 이 말에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일용이었습니다. 헌데 친구의 칭찬에 대답을 이어하려던 그의 눈에 순간 주막 안을 서성이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웬 남정네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것이 이건 뭘까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미모에 넋을 잃고 마는 일용이었지요. 아니 어째 저기 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말이오. 내가 아직 이 마을은 다 안 돌아다녀 봤거늘. 어찌 저런 절세 미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가? 그러자 그 여인 쪽을 함께 바라보던 친구가 말을 이었어요. 아니 넌 이 마을에 온 지가 꽤 된 것 같더니만은 아직도 저 과부를 모른다는가? 그 순정 아씨라 불리는 이 마을에서도 제일 가는 미인인데 말이지. 아니 그 미모로 따진다면은 전국 팔도에서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일이라는 거 아닌가? 나도 한때 저 집에 들어가고 싶어 애를 좀 써보기도 했더니만은 아, 저 집은 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을 들이더란 말이지. 쬐게 일을 더 잘한다거나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도 아예 봐주질 않는다는 거 아닌가? 기운이 장사인 너도 본체만체 할 것이 뻔한 것이구만 그래. 이런 친구의 말에 화들짝 놀라는 일용이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거 못 본 사이에 농담이 늘었구만 그래. 아니 어느 집 과부가 나를 마다한다는 데가 있다던가. 그거 참 세상이 뒤집어지고도 놀랄 일이네 그려. 아, 네가 저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말이오. 따지고 보면 네가 그 떡치는 기술로다가 홀딱 반하게 만들 만한 그런 과부 축에 속하긴 한데 말이지. 그 머슴들 사이에선 저분이 쬐게 취향이 독특하다 알려져 있지 않겠는가? 그러자 두 눈이 더 동그래진 일용이었어요. 그것이 말이지. 그 한 번 들인 머슴은 웬만해선 잘 내보내질 않는 터에 그 일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아 글쎄 반나절만 일시키고는 따로 별채까지 만들어줘서 남은 반나절은 맘껏 쉬도록 한다지 않겠는가? 그것도 일을 잘하건 몸이 성하건 간에 그냥 자기 식대로 얘기를 해도 납죽 엎드릴 줄만 아는 이면 그만이라는 거 아니겠는가? 헌데 난 자네가 주인마님 외모는 전혀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말이오. 어째 그 여자 보는 눈은 정상이긴 하네 그려. 아 어째 날 알고도 그리 말하는가? 내 여태껏 주인 마님 외모 보고 들어간 건 아니었건만은 아 저런 미인을 보고도 별 반응이 없음. 그건 사내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 뭐 돈도 돈이건만은 나라고 뭐 마님들 외모 안 본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되겠느냐 말이오.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내 여지껏 나름대로 골라온 것인데 말이지. 헌데 어쨌거나 저분 외모는 내 참 말이 안 나오네 그려. 이에 일용은 닭줄을 들이키면서도 그 순정 아씨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나의 지긋한 두 남정네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란 것이 정말 웬만한 남정네들은 잠깐 동안 정신이 나가 홀려버리기 십상이다 싶은 것이었습니다.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는 그 앵두 같은 입술이 피어나는 보조개와 함께 일용이 자신마저 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지요. 거기다 취향마저 독특해 궁금증까지 자극돼버린 일용의 입장에서는 당장 저 집에 들어가 보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였어요. 뭐라 얘기를 나누며 술잔을 들이키던 그 순정이라는 아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일용이 자신도 엉덩이를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남은 술은 먹고 가야지. 뭐가 그리 급하든가? 이 눈치 없는 친구놈은 일용이를 붙잡으려 안달이었습니다. 아 걱정 말게나.
술값은 내가 진작에 내어놨으니께. 그러자 순간 웃어제끼는 친구였습니다. 아, 뭘 그걸 진작 내고 그러나. 내 어째 이번엔 꼭 살려 했더니만은. 어째 그럼 난 이 막잔 비우고 일어날 테니께. 넌 볼 일 있으면 먼저 일어나더라고. 이에 곧장 옷매무새를 추스리는 일용이었어요. 어째 몇 년째 듣는 그 말은 바뀌지도 않는단가. 그놈의 산다는 얘긴 거 아주 입버릇이구만 그래. 라며 자리를 떠버리는 그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 순정 아씨를 뒤따르는 것이었지요. 주막 밖으로 나온 그가 벌써 먼 쪽을 향해 가는 순정 아씨를 따라잡았습니다. 이미 그 두 남정네와는 헤어진 채로 웬 비리비리해 보이는 머슴 하나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에 얼른 그 순정 아씨 앞을 가로막고서는 일용이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저짝 주막에서 잠깐 얼굴을 비었사온데 제가 제 주인님을 딱 알아볼 줄 알아서 말입니다. 거전 웬만한 머슴 다섯이 할 일을 혼자 다 해치우기로 유명한 유일용이라 하는데 말이지요. 제가 저 옆 동네에서부터 힘 잘 쓴다 유명한 터라서 말입니다. 제가 저 마님분들께 직접 요청을 받을 때나 그 집안일을 도와드리던 터였는데 어째 이번엔 제가 직접 제안을 드리게 됐으니 말입니다. 아씨께서는 정말 오래 묵힌 운이 이제서야 박 터졌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이지요. 어째 제가 그 아씨 집안으로 입성을 좀 해도 될까 싶소이다. 이에 가만히 일용을 쳐다보던 순정 아씨가 슬쩍 자신의 옆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그 비실비실해 보이던 멍한 표정의 머슴이 그제서야 일용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마른 몸통에 뭔가 약삭 빨라 보이기도 하는 다소 매서운 눈초리를 지닌 머슴이었지요. 우리 아씨께서는 별다른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은데 말이오. 머슴도 내 하나로 족한 터이니 그냥 물러나심이 어떤가 싶소. 그러자 아니 그리도 긴 말을 눈빛 하나로 알아들었답니까? 거참 몸은 비실비실해갖고 이 주먹 한 방이면 저짝 동구박까지 휘 나가 떨어질 것 같구만. 그놈의 귀짝 하나는 귀신같이 알아듣네 그려. 라며 다시금 순정 아씨를 바라보는 일용이었어요. 이롭음 나도 아직까진 메인 몸이라 아쉬울 건 없소이다. 헌데 내 몸소 나서서 얘기를 했으면은 그 면상 앞에 아씨도 직접 말을 해줄 일이지. 어디 그 앵두 같은 입술은 장식으로 붙이셨소. 어찌 세상에 못 놈의 머슴이 지체 높은 분한테 감히 그리도 험한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 건지 그 비실비실한 머슴도 깜짝 놀라 끼어들질 못하는 것이었어요. 헌데 이 순정 마님은 되려 미소를 보인 채로 일용이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붙어있는 입은 그쪽이랑 말하라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어째 그리 말할 용기가 있는 거 보니까는 그 배짱 하나는 꽤나 두둑한 듯한데 말입니다. 헌데 어째였을까요? 난 그런 허울만 좋은 똥배짱은 단번에 알아본다 안 합니까? 그런 몸만 좋고 괜히 의시되는 사내들을 제 일로 혐오하는데 말이지요. 어디 그런 건 또 다 갖추신 분인데 제가 뭐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보다는 사람 볼 줄 모르고 눈치 없는 귀부인 밑에서나 그냥 맘 편히 일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 말이오. 내 집에 괜히 들어와 창피나 당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에 말을 마치자마자 일용이를 지나쳐 걷는 순정 아씨였어요. 그러다 잠시 뒤돌아보더니만 헌데 그 좋은 몸 하나는 내 인정해드립니다요. 그냥 그림의 떡같이 몸뚱아리만 좋은 건 내 딱 질색이긴 하다만. 이라며 호호거리는 순정 처자에 얼굴이 새빨개지는 일용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듯 입만 해 벌린 채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이 묵는 목히 마님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꽤 늦은 시간에 돌아온 터. 이래저래 잔소리를 늘어놓는 목희였어요.
허나 그런 소리엔 별 관심이 없다는 듯 오늘따라 피곤하다며 제 방에 들어가 눕는 일용 머슴이었습니다. 아, 그거 참. 어찌도 그런 고와 보이는 입으로다가 그런 표독스러운 말들을 내뱉는 건지. 근데 어째 이 마음은 또 뭐라고 왜 이리 요동치고 흔들어대는 것이라냐. 어째 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려버려야 할 것인가. 아, 어쩌자고 그 아씨 생각만 머릿속을 맴도는 것이냔 말이오. 이라며 베개 속에 제 머리를 틀어박는 일용이었어요. 헌데 그러기도 잠시 그려? 그럼 어쩔 수 없제. 내 가진 걸 다 써서라도 그 집에 꼭 들어가야겠구만. 그래? 안 그럼 왠지 일할 의욕마저 안 된다는 것이 아닌가? 내 이 옛날에 가졌던 도전 의식을 아주 활활 태워버려야겠구만. 그래? 라는 혼잣말과 함께 어금니를 꽉 깨문 채 잠이 드는 일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어 그 집 주변 지인들을 통해 순정 아씨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하는 그였어요. 헌데 하나같이 한다는 소리가 그 집에서 잘 나오질 않아 모르겠수다.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잘 못 봤고 말이지. 네, 이만큼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아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 그렇지. 괜히 몸 좋고 으스대는 머슴들을 꼴불견이라 했다지 아마. 왜 자신감 넘치는 남정네들이 보통 괜한 오지랖을 떨면서 동네에 괜한 풍문만 일으킨다면서 말이지. 멀쩡한 집에 피해만 주는 것들이라고 말이요. 이 얘기에 괜히 귀가 간질간질한 일용이었어요. 마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도 같으니 그 집에 들어가야겠다는 의지는 더욱더 불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정 아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일용은 고요한 달빛이 내깔린 마을 한 귀퉁이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거참 집 하나는 으리으리한디. 아따, 이런 큰 집에 살면 머슴 셋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을 어째 머슴을 한 명만 부리고 있다냐. 몸종 하나도 뒀다 하더니만은 그 해가 지기도 전에 다른 별채로 보내버린다는 것인디. 아, 저기가 거기인가 보구먼. 이라며 근처에 있는 작은 별채를 바라보는 일용이었습니다. 헌데 그 순간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에 얼른 담벼락 밑으로 몸을 숨기는 그였어요. 어디선가 나이 지긋한 양반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더니만은 그 순정 아씨의 집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허이구야. 이런 오밤중에 저런 외간 남자를 들이려니까는 몸종 배주기에도 민망해서 그런 것인가 보구먼. 어찌 저리도 나이 지긋한 분을 좋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취향도 참 가지가지이긴 한데 말이지. 아니 근데 이건 또 무엇이다냐? 순간 또 다른 남정네가 순정 아씨의 집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는 다소 험상궂은 얼굴에 덩치만큼은 거의 일용이와도 맞먹는 듯 한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내 소문만으로 들었다 싶었더니만은 진짜 그 순정 아씨가 내가 설마 한 분이 맞긴 맞는 것인가? 어찌 저리도 남정네들을 밝힐 수가 있단 것이오? 그 취향도 참 독특하고 말이지. 그런데 그 순간 또 하나의 남정네가 어렴풋한 달빛의 모습을 드러내더니만은 또 그 순정 아씨의 집으로 몸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떡하니 입을 벌린 채로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일용이었지요. 허이구야. 내도 그 마님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생각을 했더랬지만 네, 이 정도일 줄은. 아 근데 내가 이 정도로다가 물러설 일용이가 아닌 것이지. 그려 내 이 두 눈으로다가 똑똑히 확인을 하고 가야 쓰겄네. 그 순정 아씨의 집으로 들어가면 뭘 어찌해야 할지 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일용이었습니다. 그 남정네들은 대체 뭘까 궁금하기도 했고 말이지요. 이에 엉덩이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던 일용이 순정 아씨의 대문 가까이로 다가간 그때였습니다. 빼꼼히 문을 열어보려던 그때
니신데 여길 들어오려는 거요? 난데없는 집 안쪽 소리에 뒤로 낮아 빠질 뻔한 일용이었어요. 헌데 문틈으로 보이는 자가 다름 아닌 순정 마님과의 자신 사이를 가로막던 그 비실비실한 머슴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째 당신은 별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서 뭘 하시고 계신 거요? 그러자 황당하단 표정의 머슴이 말을 이었어요. 아니 그 질문은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 이 밤중에 무슨 일인 거요? 그러자 멋쩍은 듯한 표정의 일용이 잠시 주저하더니만 이래저래 이 순정 아씨에 대한 궁금함을 털어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 꼭 들어가고 싶으니 방법 좀 알려달라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거참 어찌됐든 마님이 안 된다 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소? 괜히 일 더 키우지 말고 얼른 돌아가시오. 라는 말에 일용이 아 그럼 그 웬 남정네들이 이 집에 그리도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네 그 연유라도 좀 알고 나갑시다. 그것도 이런 오밤중에 말이오. 네 그것만이라도 알지 못하면 여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소. 라며 주먹 하나를 불끈 쥐어 보이는 그였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확 밀어버릴 기세인 것이었지요. 이 집에서 뭔 비밀스러운 일들을 벌이는가 모르겠지만서도 네 한다면 하는 놈이니까는 당신도 내 말을 알아듣는 게 좋을 것이오. 아고 무식엔 장사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묵묵히만 있던 머슴이 하는 수 없다는 듯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신 얼마나 갖고 있어? 다소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한 일용이었습니다. 아니 얼마라니요? 아나도 여서 일하는 모가지 걸고 그쪽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 것인데 나한테도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오? 그 얼마라도 나한테 쥐어줘야 네 그 궁금해하는 걸 살짝이라도 보여줄 테니 알아서 하시구려. 아님 나도 쬐게 미약하나마 힘으로 버틸 수밖에 없소이다. 이 말에 헛웃음을 짓던 일용이었건만 그럼 네 지금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서 말이오. 자 25냥이면 되시겠소? 아 여기 합쳐서 30냥 있소이다. 그러자 잠시나마 고민하던 머슴이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럼 저쪽 뒤편으로 가보시오. 거기 불 켜진 방 하나가 있을 터인데 거기서 살짝 들여다보면 되시겠수다. 그 창호지 맨 오른쪽 귀탱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을 테니 말이오. 하더니 일용이 주는 30냥을 받아 챙기는 머슴이었습니다. 내가 어쨌든 알려줬다 하지 마시구려. 그랬다가는 나도 모가지니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요. 라며 딴 곳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머슴이었어요. 이에 얼른 머슴이 말한 곳으로 살금살금 뛰어들어가는 일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 켜진 방 곁으로 다가가 잠시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지요. 순간 몇몇 남정네들의 웃음소리를 듣자 하니 그 안에선 왁자지껄 술판이 벌어진 듯한 것이었어요. 이내 그 문에 난 구멍을 찾아낸 일용이 천천히 그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순간 깜짝 놀라는 일용이었어요. 그 뚫려진 구멍 안으로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한참 전에 들어갔던 남정네들이 옷을 반쯤 벗어놓은 채 긴 종이대를 들어보이며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순간 그것을 알아본 일용이 나지막히 외치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것은 투전이 아니더냐? 하이고야 아주 그냥 노름판을 제대로 버리고 있었구만 그래. 라며 그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던 일용의 눈에 맨 안쪽에서 안짱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그 순정 아씨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도박판까지 버릴 줄 아는 처자였으니 그리도 대담한 말씨가 절로 나온 것이었구만. 아주 내 남심을 뒤흔들면서 거부하더니만 저런 달코 다른 남정네들을 상대하면서도 비밀스런 이곳이 괜히 새나갈까 그런 것이었구만 그래. 어째 아주 도박에 제대로 빠진 처자였어. 이내 살짝 고개를 내젓던 일용이 잠시 돌아갈까 고민을 하는 것이었어요.
헌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금 그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정 아씨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었지요. 달코 다른 남정네들과도 기 한 번 안 놀리고 질펀한 농담까지 주고받을 줄 아는 그 모습에 홀딱 떠 빠져버리는 일용이었어요. 거침없이 패를 돌리는 그 모습에서 일용은 잠시 넋까지 나가 있는 것이었지요. 평소 이상형이라 여겼던 그 미모에 한껏 더 취한 듯 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 집을 빠져나온 일용은 어두운 길가에서 순간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도박이라 함은 일용에게 있어 너무도 큰 충격을 안겨다 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일용이의 아버지는 한때 충청 지역에서 가장 큰 도박판을 벌였던 인물이었어요. 그랬다가는 관가로 끌려가 곤장 60대를 맞고는 며칠 동안 기절해 있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거의 불구가 되다시피 한 그의 아버지는 어렵사리 생을 이어가다가는 결국 일용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만 것이었지요. 이에 그런 아비를 떠올릴 때나 자신의 어머니가 슬퍼할 때에도 그 도박만큼은 절대 발을 들이지 말자 다짐에 또 다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도박판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허나 피는 못 속이는 법. 이래저래 돈이 필요한 터에 약간의 도박에 물들었던 일용이었건만 그 실력 하나는 제 아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노름판에 있어 어딜 가나 제 실력을 넘어서는 이가 없었음은 물론이요. 돈을 잃은 기억 또한 단 한 번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도박꾼 중에서도 상 도박꾼인 것이었습니다. 헌데 제 아비처럼 도박판을 크게 열려다가는 관가 사또의 들이닥침으로 잡혀가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서 극적으로 도망쳐 나온 아들 일용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그의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오더니만 눈물로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절대 나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내 딱 하나만 이 하늘에서 부탁한데 정말 나처럼 절대 되지 말거라. 이런 꿈을 꾸고 난 뒤에 일용은 아주 깨끗이 도박에서 손을 뗀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몸의 힘을 키우는 데에만 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웬일인지 바위덩이를 들고 나무 토막을 들어서라도 자신의 몸을 돌덩이처럼 만들다 보면 그런 도박 따위는 전혀 생각나질 않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그 떡을 치는 손기술까지 웬만한 머스미를 모두 익혀버린 일용이었습니다. 그 떡치는 기술이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도 마님들의 입장에선 정말이지 시원하고 맛깔나는, 다시 말해 그 보는 맛과 떡맛이 절로 전해지는 그런 신명나는 볼거리 중 하나인 것이었지요. 어쨌거나 그런 날들이 수년째로 접어들자 그의 몸은 탱탱함으로 불어나더니 지금의 몸 좋은 일용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번만큼은 왠지 그 아버지와 한 약속을 딱 한 번만이라도 깨야 할 판이었어요. 그 순정 아씨 곁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는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그 도박뿐인 것만 같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려? 저런 노름판에 빠져 있는 것을 내 뭔 힘으로다가 그 곁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그려, 저 집에 들어가는 건 딱 그 방법뿐인겨. 라더니 아버지, 내 딱 한 번만 이번 도박만으로다가 진짜 손을 확 떼겠습니다요. 정말 그 처자만 만나본 후에 아버지와 한 약속을 평생 제대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이소.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난 일용은 그 길로 며칠 휴가를 좀 다녀오겠다며 목희 마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부탁이지 거의 통보나 다름없는 것이긴 했지만 말이지요.
아니, 무슨 머슴이 휴가가 있다더냐? 내 그런 건 생전 처음 들어보는디? 아, 그 웬만한 머슴 셋이서 해야 할 걸 혼자서 다 해왔는데 계속 그러려면 특별히 쉬는 날도 좀 있어야 한다 안 합니까? 아, 안 그럼 내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버릴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럼 마님은 별 상관 없으시겠소? 그러자 머뭇거리는 모키였어요. 그럼 약간만 더 들지 모르는 것인데 지금 내 세경도 빠듯하다 여기저기 불평하고 다니는 거 네? 모를 줄 아시오? 그러니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으려면은 내 좀 쉬도록 좀 내버려 두시오. 이 말에 조심히 휴가 잘 다녀오라면서 약간의 노잣돈까지 챙겨주는 마님이었습니다. 이윽고 모키 마님의 집을 나선 일용이 바로 향한 곳은 지체 높은 어르신 흉내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용품들을 구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재빨리 양반의 옷들을 사들인 일용은 가짜 수염까지 사붙이고는 아주 귀티나는 여느 집 도령의 행세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럴 수 있었던 건 당시엔 돈만 있으면 양반의 신분까지 사는 건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여지껏 그 귀부인들의 집집마다 돈을 보고 다니며 악착같이 모아나갔던 그런 일용이었기에 이래저래 여유로 있을 수 있는 밑자금이 있던 터였지요. 그럼 이제 이 남은 돈으로다가 그 도박판에 한번 오랜만에 뛰어들어 보자꾸나. 어째 꽤나 큰 돈이 오가던 것 같던데 말이지. 이 목돈으로 양반 행세를 하면 누구도 날 의심하진 못할 것이야. 라는 혼잣말과 함께 밤을 기다리는 일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승달빛이 내깔린 밤길을 따라 여지없이 순정 아씨의 집으로 향하는 일용이었어요. 이윽고 그 집 대문을 두드리자 그 비실비실한 머슴이 나와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뉘신지요? 난 한양에서 온 길씨라 하는데 말이지. 그 안주인님 계시는가? 네, 그분의 청을 듣고 친히 방문을 온 것인데 말일세. 이 말에 살짝 갸우뚱하는 머슴이었건만 그 일용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만 금세 집 안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가짜 수염을 있는 대로 붙이고 났더니만 이전에 봤던 일용이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그 순정 마님의 방으로 안내를 받은 일용은 헛기침과 함께 그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뉘신데. 일용이를 본 순정 아씨가 놀란 눈빛으로 쏘아 올려보는 것이었어요. 주변에 둘러앉은 남정네들도 뭔가 의아해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허허, 제가 좀 늦었소이다. 그 순정 부인께서 제때 오라 하셨거늘 내 정말 미안하게 됐소이다. 오는데 이놈의 말을 듣질 않아서 말이지요. 어쨌거나 난 저쪽 한양 근처의 땅부자 길갑돌 되시겠소이다. 그러자 서로 속닥이는 남정네들과 함께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르겠다는 눈빛의 순정 처자가 말도 잘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참 제때 못 왔다고. 그리 눈으로 쏘아붙이시면 어디 겁이나 되려 실력 발휘나 거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듣고 네 판돈 좀 올려드리려 이 무거운 걸 허리에 차고 저짝 동구 밖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안 합니까? 머슴 하나 붙이는 것도 안 된다 하여 네 이리도 개고생을 하며 왔거니만은 좀 늦었다고 부인의 원성을 들어야겠소. 라며 두툼한 돈자루를 있는 대로 던져놓는 일용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남정네들과 순정 아씨는 모두 자연스레 빈자리에 앉는 일용한테 몰아따지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 자리에 편히 앉은 채로 도박판을 벌이기 시작하는 일용이었습니다. 판이 한창 무르익을 때 즈음 일용이가 곧장 돈을 따가는 추세로 접어들던 그때였어요. 저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갈까요? 순정 아씨의 말에 모든 남정네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지요. 이내 아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일용에게
슬쩍 눈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깥 외진 곳에서 둘이 마주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당신 정말 뉘신데 내 허락도 없이 여서 뭐라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슬쩍 미소를 보이던 일용이 아고, 나도 돈 많다. 자랑 좀 하러 왔는데 하루 좀 끼워줘 본들 뭐 그리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네, 돈 좀 더 따면 자릿세는 톡톡히 치를 테니 그리 아시구려. 아, 정말 내 당신이 누구냐 물었지. 그런 돈 따위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여긴 신상이 확실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의 순간 순정아 씨 가까이로 다가가는 일용이었어요. 정말 내 목소리를 들어도 절 모르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그리 말싸움을 했는데. 그러자 그 자리에 얼어붙은 순정아 씨였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놀란 눈빛을 들여다보던 일용이 아고, 말씀을 아주 신통하게 하시는 것이 날 보면 아시는 대번에 알 줄 알았건만은 어째 이래야 날 알아본답니까? 라며 자신의 수염을 쓱 뜯어 보이는 일용이었어요. 이에 순간 순정아 씨는 그저 놀란 채로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그때 우리 집 머슴으로도 안 된다 했음 그리 알 일이지. 어쩌자고 나까지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오? 그 머슴 신분으로 어찌 겁없이 이 노름판에 감히 들어온단 말입니까? 너무 기가 차 눈물까지 글썽이는 순정아 씨였어요. 그러자 진정하시오. 다 내가 생각이 있어 온 것 아니겠소. 네, 아씨께서 난처해 할 줄 알고 다 방법이 있어 온 것이니 그런 걱정은 잠깐 내려놓으시구랴. 내가 그냥 몸만 좋고 떡만 잘 치는 줄 알았을 텐데 말이오. 사실 내가 또 허벌나게 잘하는 것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째 나랑 내기 한번 안 하시겠소? 내가 이번 노름 판돈을 전부 다 따가면 말이오. 날 머슴으로 걷어주시겠소? 만일 내 한 푼이라도 못 가져갈 시에는 그냥 깨끗이 물러설 테니까 말이오. 헌데 이도저도 아닐 시엔 그냥 저기 들가서 내 신분을 까발리겠소이다. 어째 그리고 나서는 이런 노름판도 이 동네에 다 까발리고 말이오. 어째 뭘 택하시겠소? 이 말에 정말 어이가 없어 하는 순정아 씨였어요. 허나 그 날고 뛰는 노름꾼들 사이에서 돈을 전부 따내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로 보이거니와 돈을 그리 못 따면 조용히 나가겠다 하니 별로 잃을 게 없어 보이는 순정아 씨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일용과 흔쾌히 내기에 응하는 순정아 씨였어요. 그리고 난 후 다시 커다란 판돈이 오가는 노름판에 화환한 미소로 뛰어든 일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판세를 순식간에 읽어낸 일용이가 뭔가에 신들린 듯 돈을 따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남정네들의 표정은 갈수록 일그러지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곧 한 명 한 명의 돈줄이 끊기고 나자 어느새 판돈은 모두 일용의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었어요. 아, 오늘 내 운에 횡재수가 좀 있었나 보네 그려? 자, 그래도 뭐 개평이나 조금씩 받아가시면 되지 않겠수이까? 자, 여기 받아들 가시오. 라며 엽전 몇 양씩을 던져놓는 일용이었어요. 그리고는 순정아 씨를 바라보며 살짝 눈인사를 하더니만 금세 그 방을 나가버리는 그였습니다. 이에 남정네들은 모두 어이가 없어 하는 것이었지요. 어두운 밤길을 뛰어 산중에 있는 제 집으로 돌아온 일용은 마룻바닥에 그 딴 돈을 전부 쏟아내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누워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리도 많은 돈을 따냈음에 기뻐하기도 잠시 그 순정아 씨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일용이었지요. 드디어 그 집 머슴이 될 생각에 더욱 신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음 날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일용이를 마주한 무키 마님이었어요. 헌데 아니, 네가 쉬고 싶다 해서 내 친히 그리하라 일렀거늘 어찌 네 하는 말 다 들어줬더니 이젠 관두겠다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리라더냐?
지금 그것이 말이 된다 생각하는 것이요? 단숨에 나가겠다. 내뱉고 만일용이었지만 마님의 그런 반응에 그저 죄송하다는 말로 고개만 조아리는 그였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정말 이 일에 좀 회의감이 밀려와서 말입니다. 정작 내 인생을 못 살고 있었기에 어찌 살아야 할지 저기 저 산속에라도 좀 들어가 궁리를 하고 싶어서 말이지요. 그간 하지 못한 것도 좀 해보고 마음을 대략 추스린 후에라도 내 기회되면 다시 찾아뵙겠소이다. 뭐가 됐든 그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리고는 획 뒤돌아서는 일용이었어요. 이런 머슴 일용이의 단호함에 차마 그를 잡을 수 없는 목히 마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로 매일 밤 머슴 일용이와의 그간 들었던 겉정과 속정 모두를 떠올리며 눈물로 호롱불을 끄는 그녀였지요. 이후 일용이는 역시나 그 길로 순정아 씨의 집에 도착해 신이 난 표정으로 그녀와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여있던 그 비리비리한 머슴은 어디 간 것입니까? 내 이제 여서 일하려면 여러모로 도움을 좀 받아야 할 텐데 말이오. 그러자 별 고민 없이 말을 잇는 순정 마님이었어요. 아, 며칠 전에 그만뒀소이다. 당신이 머슴으로 온다는데 내 2명까진 필요 없다 안 했겠소? 헌데 내가 그리 말하기도 전에 그놈이 먼저 나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놈은 본래 몸은 좀 약해 보여도 그 눈치 하나만큼은 귀신 같다 안 합니까요? 어째 당신이 여길 머슴으로 들어온다는 것까지 진작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겠소? 당신과 얘기를 나누는 걸 어디서 몰래 엿들었나 본데 아나야 뭐 억지로 내보낼 일 없어 편하긴 했지만 말이오. 근데 어찌됐든 이 집 일은 내 몸종이 알아서 가르쳐줄 터이니 그리 알도록 하시오. 그럼 이제부턴 말도 편히 놓도록 하겠소. 이에 당연하다며 맞장구를 치는 일용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선 순정마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감지덕지였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고는 곧 장작 패는 일부터 떡치는 일이나 웬만한 허드렛 일까지 모두 쉬지 않고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순정마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세경은 건너뛰어도 그만인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이런 떡치는 일용 머슴을 순정마님의 몸종 또한 만족스레 바라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일머리가 뛰어나고 약삭 빠르기까지 하며 그 좋은 몸으로다가 모든 힘든 일을 마다 않고 하니 순정마님의 입장에서도 흡족하긴 마찬가지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일용이의 두툼한 팔뚝에서부터 울퉁불퉁한 몸을 바라보고 있자니 순정마님의 그리 크지 않던 평소 욕정 또한 조금씩 샘물처럼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떡질을 하고 있는 일용이를 바라보던 순정마님이 다짜고짜 말을 거는 것이었어요. 헌데 말이다. 내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말이지. 어째 그날에 그 판돈을 전부 다 따갈 수가 있던 것이냐? 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신기하기가 그지 없어서 말이지. 대체 그건 어떻게 한 것이냐? 그러자 하던 일을 멈춘 일용이 대답을 이어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이 힘쓰는 거 말고는 그놈의 그 투전이나 골패라 할 수 있는데 말이지요. 예전 제 아버님이 한때 이 노름으로 꽤나 이름을 날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어깨 너머로 좀 배운 터라 그냥 남들보다 좀 더 손기술이 좋다 그 정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정마님이었어요. 헌데 이를 바라보던 일용이가 살짝 고민을 이어하더니만 아니 근데 마님은 어쩌자고 이런 노름판을 주선하게 되신 geb니까? 까딱하면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오. 그러자 순정마님은 커다란 한숨을 내놓더니만 자신의 그리 된 연유를 하나씩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일이 된 것은 다 내 오래전 남편 때문이었다. 그가 다 이런 노름판을 남몰래 주선해온 것이었지. 내 그런 도박꾼이라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시집오지 않았을 것이었다. 허나 어쩔 수 없이 혼인해 사는 터에 아니 글쎄
갑자기 남편이 길에서 객사를 해버린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3년상을 치르고는 이 동네에서 나가려 하던 참이었지. 그런데 그 상을 치르는 동안에도 그놈들이 이 집에서 노름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더니만은 나보러 함께 노름하자 협박을 해오는데 어찌 나라고 별 수 있었겠느냐 말이다. 네, 당장 돈도 필요한 상황에서 그 자릿세 정도 받다가는 나도 그만 빠져들고 만 것이었지. 그러다가는 순간 더 말을 잇지 못하는 순정마님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됐단 겁니까? 알고 해도 잃는 것이 그 노름판이건을 어째 남편한테 조금 배운 것만으론 돈을 꽤나 잃으셨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어째 내 말이 맞습니까? 그러자 내가 처음엔 조금 땄는데 말이지. 그 다음부터는 어째 생각대로 되질 않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다가는 내 갖고 있던 엽전과 폐물은 물론이고 곳간에 있는 곡식하며 이제는 그 집문서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 더 이상은 이 노름을 주선할 수 없다 얘기러니. 그건 말도 안 된다면서 심지어 돈까지 꿔주는 남정네들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젠 이놈들한테 꼼짝없이 잡혀서는 이 집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었다. 그래서 너같이 제대로 된 머슴 하나 드릴 수조차 없는 것이었지. 이번엔 일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던 그가 말을 이었어요. 그럼 제가 낮엔 머슴이를 보면서 말입니다. 밤엔 그 노름판에 다시 들어가는 건 어떻겠습니까요? 그 웬만한 돈은 다 따낼 자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필요하신 만큼이라도 제가 다 따내서 한꺼번에 다 갚아버린 뒤에 여길 떠나는 건 어떻겠소? 이 말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순정마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일용이 넌 하늘이 보내주신 분이라면서 고맙다는 말을 이어하는 그녀였어요. 그런 그날 밤부터 일용이는 코 밑에 다시금 수염을 붙인 채로 이전보다 더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노름판에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판을 다 자신의 것으로 헤집어 놓는 것이었지요. 있는 대로 돈을 다 쓸어 담는 일용이는 남정네들이 모두 나가고 난 뒤 순정마님에게 그 돈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이에 감격하는 순정이었지요. 그런 날들이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시간이 꽤나 흐른 그 시점에도 일용이는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노름판에서 먹을 떡이 필요하단 순정마님의 말에 일용이의 떡치는 기술까지 빛을 발하는 것이었어요. 노름판에서 제 실력을 뽐내던 그 모습보다 떡을 치는 솜씨에 있어서는 더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우통을 까뒤집고는 그 불끈거리는 몸으로 내려 찍는 모습이란 순정마님의 입장에서도 숨이 막힐 듯 한 것이었습니다. 왜 동네 처자들이 그리도 이놈의 일용이를 따르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다는 눈치였지요. 그려. 내 그간 도박에만 빠져 살아서 그랬지. 저것이 진정한 남정네의 참 기운 아니겠는가. 그려, 내가 몰라봐 미안했네 그려. 그런 순정마님의 혼잣말에도 뭐가 어찌 들렸는지 더욱 힘을 써 내려 찍는 일용이었어요. 그리고는 다 된 떡을 다정히 나눠 먹으며 담소까지 나누던 일용이와 순정마님은 그날 저녁 도박판까지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하려던 때였습니다. 갑작스레 일용이의 방을 두드리는 순정마님이었어요. 그래, 어째 오늘은 혼자 자기 적적하진 않느냐? 이 놀라운 물음에 일용이는 잠시 숨을 멈추었어요. 그러다가는 얼른 방문을 열고 나가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좀 적적했다 안 합니까요? 네, 마님이 오시길 쬐게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그러자 네가 오늘 딴 돈으로 이제 내 빚을 전부 청산할 것 같다는 거 아니겠느냐. 정말 너무 고맙구나.
그런 마님의 기뻐하는 눈빛을 본 적이 없던 일용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와락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여지껏 판돈을 굴리면서 이때만 기다렸다 안 합니까요? 이제 한 판만 더 버티면 마님은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순정 마님, 어찌 이젠 절 한 남자로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런 뜬금없기도 갑작스럽기도 한 질문에 순정 마님은 그것이 무슨 소리냐며 호통을 쳐도 모자랐건만 잠시 일용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다정히 일용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마님은 그때 절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소? 아주 가슴이 콩닥콩닥 뛰진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함께 누운 채로 웃기만 하는 순정 마님이었지요. 난 마님을 처음 봤을 때 이 처자가 딱 내 처자구나 싶었는데 말이지요. 아니 그럼 네 여자란 조건이 무엇이드냐? 내처럼 험한 말도 잘하고 돈에 한쪽 눈이 멀어서 다른 건 잘 베이지도 않는 그런 처자를 말하는 것이냐? 이에 헛웃음을 보이는 일용이었어요. 어찌 마님을 따져본다운들 그런 것만 있을 수가 있겠소. 그저 나한테는 눈 뜨고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안 합니까? 뭐 사내가 대장부로 태어나서는 자기 여자를 볼 때 그것뿐이면 되는 것이지 뭘 또 바랄 것이 있겠소. 이런 일용의 말에 미소를 보이던 순정은 순간 그 넓은 가슴팍에 와락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가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은 편안한 일상을 맞이한 그들은 곧 둘만의 사랑이 더욱 깊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도 마지막 판돈을 전부 따내버리는 일용이었지요. 거참,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꾼이 있을 수가 있었다더냐? 그쪽이 뭔 놈의 운을 타고났는지 몰라도 참 대단하구만 그래. 헌데 속임수 따위를 쓰는 건 아니겠지? 쩝쩝 입맛만 다시던 남정네 하나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어요. 그러자 일용은 말도 안 된다며 개평이라도 더 줄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남정네가 말을 받았어요. 개평은 무슨? 그 정도 따위로 우리가 아쉬워할 사람으로 보이는가? 헌데 어찌 돈이 생겼는지 순정 부인이 돈을 거의 다 갚았으니까 말일세. 그걸로라도 내일 판돈은 훨씬 더 키워야겠는데 말이지. 그리고 우리 물주님께서 내일 친히 방문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는가? 어째 첫 방문이신데 그땐 좀 살살 해주시게. 말 맞다나 그 어떤 속임수 비슷한 것만도 눈에 띌 시에는 그 몸뚱아리나 손모가지도 성치 못할 걸세. 이 말에 슬쩍 자신의 손목을 매만지는 일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정네들 전부 괜히 더 툴툴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었지요. 그런 다음 날 아침 일용과 순정 마님은 이제 이 집에서 떠날 마음에 짐을 꾸리는 것이었어요. 난 말이다. 그 나머지 갚을 돈을 저짝 방에다 놓고 가려는데 말이지. 그럼 이놈들도 더는 우릴 따라와 괴롭히진 않을 것이야. 어째 그럼 우리가 타고 갈 말 두 필은 준비가 된 것이냐? 이에 일용이가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내 친구 놈이 아주 잘 달리는 말 두 필을 가지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말이지요. 그럼 떠날 채비를 얼른 마치시는 대로 그 동구박 낮은 담벼락 밑에서 뵙겠습니다. 괜히 같이 나가다가는 내가 마님의 머슴이라는 건 물론이고 어째 우연이라도 그 남정네들과 마주치면 큰일이니 말입니다. 그럼 그 길이 끝나는 곳에서 뵐 테니 조심히 잘 챙겨 나오시오. 순정 마님을 꼭 끌어안던 일용이가 집을 나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레 누가 자신을 알아볼까 빠른 걸음으로 그 동구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그 길 끄트머리에 있는 낮은 담벼락에 도착한 일용은 금세 말 두 피를 달고 온 친구를 마주했습니다. 고맙네 친구. 어째
이놈들은 달리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것이지? 아, 당연하지 않은가. 내 친구가 부탁을 했는데 어디 문제가 있음 되겠는가. 하여간 이 마을에 정도 좀 들었을 법한데 거 어딜 가든 소식 꼭 전해주게. 내 그리로 놀러 갈지도 모르니께.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는 일용이었어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아, 그거 참 신기하구만 그래. 네, 몇 가지가 의심스러워 순정 처자를 보러 가던 길이었건만 어째 내 돈을 다 따간 놈이 딱 여기 있었구만 그래. 그 험상궂게 생긴 도박판의 남정네였어요. 그 뒤로도 다른 두 명이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었지요. 아, 저놈이 그 우리 돈을 다 따간 그놈이란 말이오. 어째 몰골이 그때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가? 이놈이 그 머슴놈이면서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라 내 느낌이 팍 왔다 하지 않았는가? 저 양반 복장일 땐 몰라봤던 큰 덩치로 아리송한 것일 뿐 저 얼굴을 보란 말일세. 그때 그놈의 생김새하고 똑 닮았지 않았는가? 진작부터 일용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던 남정네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덩치가 제일 좋은 변씨가 그러했지요. 오늘 드디어 우리 물주님께서 친히 방문을 해주시는데 말이지. 요런 놈까지 잡았다 이러면 어째 점수를 좀 더 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 안 그런가? 이들의 물주라 함은 제 모습은 드러내놓지 않은 채로 곳곳에 노름판에서 도박꾼들을 시켜서는 돈을 따내도록 한 뒤에 그중 상당 부분을 떼어가는 아주 돈으로 돈을 만드는 그런 더러운 갑부였습니다. 팔도 곳곳에 횡행하고 있는 판돈 드센 노름판 거의 모두가 이놈이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었지요. 근데 어째 순정 처자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있다더냐? 그래, 그럼 그렇지. 네가 여서 기다려본들 어디 처자가 오겠느냐 말이다. 머슴 주제에 네가 다 속은 것이다 이놈아. 널 만나러 그리 쉽게 와주진 않을 것이요. 라며 배시시 웃는 변씨였어요. 그러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순정 마님과 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란 말이외다. 이 말에 또 헛웃음을 보이는 남정네들이었지요. 헌데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일용이 순정 아씨와 만나기로 한 이곳을 어떻게 안 것이었을까요? 일용 또한 그런 의문이 들려고 하던 그때 누군가의 익숙한 목소리가 남정네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젠 돈을 좀 주셔야 한다 안 합니까요? 순정마님보다 이놈을 먼저 잡아야 한다 싶어. 네, 그 귀한 물주분께서 오시기 전에라도 빨리 잡아가시라 요 위치까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데려가실 거면 지금 데려가시고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요. 라며 돈까지 받아 챙기는 순정마님의 예전 그 비리비리한 머슴이었습니다. 관뒀다고 해놓고선 끝내 일용이와 순정 아씨의 계획을 엿들은 후 남정네들한테 꼰지르고 만 것이었지요. 이에 일용이도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지만 이미 남정네들이 일용이를 둘러싼 후였습니다. 그것도 제일 큰 사내가 한 발 더 다가오자 커다란 팔뚝을 휘두르던 일용이가 물러서라 외치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 뒤에서 두 남정네가 일용이를 확 잡아버리니 힘이 장사였을지라도 순간 옴짝달싹하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오늘이 네 제삿날이렸다. 어디 우리 돈을 다 따먹고는 감히 도망을 치려드느냐? 넌 우리랑 함께 가야 쓰겄다. 라며 그 큰 덩치의 사내가 주먹 한 방을 날리더니만 한 번에 일용을 기절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무거운 일용이를 후딱 들쳐매더니만 남은 남정네와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 구석탱이에서 벌벌 떨던 친구놈은 말 두 필도 함께 끌고 가버린 그 남정네들의 모습에 할 말조차 잃은 상황이었지요. 헌데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순정 아씨가 뛰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벼락 밑을 두리번거리며 일용이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순정 아씨한테 다가서는 일용의 친구였습니다. 아니, 웬 놈의 남정네들이 일용이를 잡아갔다 안 합니까요? 그 힘세기로 유명한 일용이라지만 장정 셋이 따라 붙으니 당장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 놀라 기겁하는 순정 아씨였어요. 그리고는 다소 침착을 되찾은 후 그 남정네들의 인상차기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번에 그 노름판의 놈들 중 가장 의심 많은 변씨라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었지요. 이에 곧 그 변씨가 기거하는 곳을 찾아간 순정아 씨였어요. 그리고는 일용이를 내놓으라 외치자 그 덩치 큰 변씨가 나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짝에다 가다 놓고는 그 힘을 또 어찌 쓸지 몰라 아주 꽁꽁 묶어놨다는 거 아니겠어. 어째 지도 새도 모르게 저승으로 보낼 수도 있었건만은 그쪽 순정 처자와도 그간 쌓은 신의가 남아있던 터. 이 정도로만 해둘 참이었는데 말이지. 어째 우리 돈을 탔다간 이놈하고 무슨 정분이라도 난 것이요? 그러자 순정아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그럼 제가 어찌해야 데려갈 수 있답니까? 그저 다 저희 불찰이니 그 죗값은 제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러니 제발 그 일용이는 풀어주시구랴. 이에 헛기침을 하는 변씨였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로다. 저놈이 다 따간 돈을 우리가 아쉬워하고 있었건만 어찌 저놈을 데려간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 땅에서라도 솟아난다는 말인가? 그 정 데려가고 싶음. 나한테서 따간 돈의 이자를 붙여서 딱 5,000냥만 들고 오시오. 그럼 그때까진 저자의 주리를 틀진 않고 있겠소이다. 단 무조건 오늘 해지기 전까지 갖고 와야 할 것이오. 그 해질 무렵 가정 우리 물주님께서 친히 방문하신다 했으니까 말이오. 그러니 그 전에 일처리가 돼야 나도 면이 서지 않겠소? 해지고 나서 오면 뭐가 됐든 말짱 황희회다. 이 말에 그리하겠다. 울먹이며 대답하는 순정아 씨였어요. 그리고 그 길로 5,000냥을 어찌 마련해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이어하는 그녀였습니다. 이래저래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이라곤 단 50냥뿐이건만 어찌 5,000냥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시리에 빠진 순정아 씨였지요. 헌데 그 순간 자신의 과부 친구 경숙이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녀를 찾아가 있는 대로 사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머슴 일용이라 하면 내 친구 모키네 집에 있던 그 머슴이 아니던가? 어째 모키 얘기를 듣기로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자기 살날을 고민한다고 하던데 거참 니네 집에서 살고 있었다니? 이런 신기한 경우가 다 있는가? 근데 어쩌나? 그만한 돈은 없는데 말이지. 이 동네에서 좀 산다는 과부들도 그런 목돈을 현찰로 갖고 있겠느냐 말이오. 헌데 내 친구 모키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 그려? 그러자 얼굴빛에 화색이 도는 순정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찌해야 할까? 그 변신놈이 글쎄 그 돈을 안 갖고 오면 일용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데 말이오. 이 말에 곰곰이 생각에 잠기던 경숙은 어쩔 수 없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 이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나름 잘 사는 과부 친구들을 수소문해 함께 모키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모키를 만난 자리에서 경숙은 이래저래 그 순정 처자의 사정을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니, 니들이 정말 제정신인겨? 내가 그놈을 얼마나 잊으려고 생고생을 했건만은 이제 와서 남의 집 과부 머슴으로 간 놈을 갖다가 내가 도와주라는겨? 정말 어이가 없어 말이 다 안 나오네. 이롭네 그려? 팔짱을 낀 채 회액 돌려앉는 모키였습니다. 그러자 남은 과부들이 사정사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도 일용이를 한 번씩은 거두어들인 적이 있었던 바
그간에 잊지 못할 추억에 물든 채로 그놈의 정을 떼어낼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남은 정이 있는데 그리 모른 척할 수 있다는가? 여기 이 친구들도 한 번씩 일용이와의 추억이 있어 그러는디 이들이 조금씩 보탠다면 어째 너도 가만히 있음 안 되지 않겠느냐 말이오? 아, 내 말이 틀렸는가? 그러자 듣다 못한 또 다른 과부가 말을 붙였어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 안 합니까요? 그 일용이가 우리한테 잘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요. 그럼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말이나 되냔 말입니다. 빨리 그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은 목숨이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요? 순간 이 말에 화들짝 놀라는 모키였습니다. 설마 그 돈 때문에 목숨이 위험할 거라곤 생각을 못했으니까 말이지요. 친구 경숙이도 딱히 그런 얘길 다 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잠시 머뭇거리던 모키가 말을 이었어요. 아, 글쎄, 난 도저히 모르겠네. 내 그만한 돈은 이 집구석을 다 뒤져봐도 있을지 없을지 모른단 말일세. 어디 그런 목돈을 내가 한 번에 마련할 수가 있는 줄 아는가?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모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경숙의 집에 있던 순정아 씨는 초조한 마음으로 경숙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헌데 해질 무렵까진 변씨한테로가 답을 줘야 했건만 그 해가 서산을 물들일 때까지도 친구 경숙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길가로까지 나와 서성이던 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경숙이가 뛰어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환히 웃는 순정아 씨였습니다. 헌데 아, 정말 힘들었네 그려? 내 친구 모키가 어찌나 완강하던지. 이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순정아 씨였어요. 그럼 이젠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돈을 구할 다른 방법도 없는데 말이지. 약속한 시간도 이미 다 돼버렸으니. 그러자 아이고 이 사람아, 왜 사람은 자고로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지 않았는가? 하긴 네 급한 사정을 내 모르는 바가 아니니 내 먼저 뛰어왔다만. 어쨌거나 그리도 완강히 거부를 하던 모키가 말일세. 그 집안 곳곳을 살피더니만 그 돈을 다 마련해 이리로 온다는 거 아니겠는가? 다른 과부들도 있는 대로 돈을 마저 보태서 말일세. 이 말에 놀라 기뻐하는 순정 처자였어요. 그리고는 곧 헐레벌떡 뛰어온 모키와 마주한 순정이었습니다. 어째 그쪽 집에 가서 더 맘 편히 살았다면야 내 뭐 더 질투할 일도 없을 것 같소이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돈으로 일용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야 나도 더 떳떳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자, 그럼 어디 그놈의 변신놈 집으로 같이 가보십시다. 이내 한 무리로 모여 길로 나선 과부들이었어요. 눈물을 훔치며 앞장서는 순정아 씨가 뒤를 돌아보면서도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변씨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이윽고 이미 해가 져버린 상황에서 변씨 앞에 마주선 순정아 씨와 과부들이었어요. 자, 여기 말한 돈 전부 갖고 왔소이다. 어여 빨리 일용이를 내놓으시오. 순정아 씨가 외치자 되려 배시시 웃는 변씨였지요. 거참 신기하네 그려. 우리한테 돈 갚느라 남은 돈은 바닥난 줄 알았더니만은 어째 꽁쳐놓은 돈은 또 그렇게 많았던 것인가? 아니 근데 이 동네에서 사는 과부들이 어인 일로 여기 다 모이셨어? 내한테 무슨 단체 고백이라도 할 셈이신가? 하하하. 그러자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내젓던 순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돈을 구해왔건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쇼. 이건 엄연히 지금 막 어렵사리 구해온 것인데 세볼 필요도 없이 딱 5천냥 맞소이다. 그러니 얼른 그 일용이를 풀어달란 말이오. 그러자 물끄러미 돈자루를 들여다보던 변씨가 하늘을 올려보더니만 씩 웃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벌써 날이 저문 건 어찌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이요? 이래저래 따져본들 본래 5천냥도 내 엄청 깎아준 것이거니와 해질 무렵에 갖고 오기로 한 것을 이미 해가 지고 나서야 가져왔으니 어찌 이걸로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소? 어찌 다른 할 말이 있소이까? 어찌 저 과부들한테 같이 일용이란 놈 비명소리라도 들려드려. 그 말에 모든 과부가 이를 갈던 그때였습니다. 한방 안에서 커다란 풍채로 뒤뚱거리는 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아니 웬 소란이냐? 거 밥 먹다가 일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한다지 않았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어르신. 저 동네 과부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머슴놈을 되찾겠다면서 푼돈을 가져와 사정을 하는데 말이지요. 노름의 신분을 속이거니와 그 속임수까지 쓴 자를 그냥 처단함이 어떻겠습니까요? 이 말에 제 입을 손으로 막아대며 기겁을 하는 순정 아씨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글쎄 말이다. 이렇게 보는 눈이 많은 데서 그런 놈을 처단한들 뭔 이득이 있겠느냐. 그냥 그 푼돈은 마저 채워와 거 머슴놈을 쥐업해놓고 둘려주도록 해라. 그 5천냥 정도면 딱 3배로 한 15,000냥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째 그럼 난 다시 들어가 식사를 이어할 테니 것 좀 조용히 좀 하거라. 어디 오늘 버릴 판에 재수온 붙는다 안 하겠느냐? 이 말에 한 발 앞서 나와 소리를 치는 모키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을 봤나? 그런 하지 말란 노름판을 벌이는 주제에 엄한 사람까지 붙잡아 놓고서는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들 일용이를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은 니들 전부 내 관가에다가 고할 것이야. 이런 딱 봐도 더럽게 못난 이 날도둑 같은 놈들아. 저 하늘이 무서운 줄을 모른다더냐. 그러자 방에 들어가려다 뒤돌아선 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거참 처음 보는 할멈이거늘 어찌 목소리 하나 우렁차서 좋구만 그래. 그래 어디 여 동네에 네 맘대로 떠들고 다녀보거라. 어디 하나 내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있을 줄 아느냐? 그래 어디다 고할 것인데. 여 관가에는 내가 미리 다 손을 써놓은 터 아니 내가 무슨 그런 대책도 없이 여기까지 내려와 노름을 하겠느냐? 어디 니들이 집에 들어갈 때 그 밤길이나 조심하거라. 아님 여나랑 노름이나 같이 하면서 어디 질펀하게 놀아보든가. 네 그럼 밤길 조심할 일은 없도록 해줄 테니 허. 그 웃음소리가 소름이 끼친다는 듯 몇몇의 과부는 덜덜 떨기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순간 갑작스레 그 집 대문이 열리며 웬 군졸 하나가 뛰어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리고는 진짜 웬 어사 복장을 한 이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여기에 노름꾼들이 기거하고 있다 들었거늘 잘 걸렸구나 이놈. 내 이 김어사가 방기순 이놈을 잡으러 왔도다. 곧바로 김어사 앞에 무릎이 꿇려진 방기순과 남정네들이었어요. 방기순은 그 노름판의 물주로 통하는 자로 곳곳에 신출귀몰했던 바 그의 정체를 캐내는 데만 대략 10여 년의 공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이곳에 숨어 있는 줄은 이 김어사가 대체 어찌 알았을까요? 이에 함께 의아한 표정의 순정 아씨를 비롯해 모키를 비롯한 과부들은 그래도 잘 됐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허나 방기순과 남정네들은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일이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그 김어사 옆에 서 있던 한 부하가 순정 아씨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리곤 그 순간 무릎이 꿇린 남정네들 또한 그 부하와 눈이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놀라 뒤로 벌러덩 자빠질 지경이었지요. 그래 이놈들아, 내 니들 틈에 숨어들도록 하여 여지껏 머슴 행세를 한 자가 내 방자였거늘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 조사하면서 오늘에서야 이 방기순 놈을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네, 너희들 노름판을 알아챘던 이상 어디 피라미만 잡아서 간의 기별이라도 갖겠느냐 말이다. 확실한 대어를 낚아야 두고두고 후회가 없을 일이지. 아, 그래서 이놈의 방기순하고 분명 엮여 있을 거라 확신을 하고는 내 이 방자를 그 노름판집 머슴으로다 푼 것이었지. 저기저 순정 처자가 머슴으로 잘 받아줬으니 그것 또한 아주 큰 도움이 됐기도 하고 말이다. 라며 순정 아씨를 바라보는 김어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자, 그럼 이놈들을 묶은 채로 얼른 한양으로 압송하도록 하라. 내 이놈들이 다시는 세상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할 터. 어디 니놈들이 도박을 끊을 시에는 세상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말이지. 아, 안 그러냐 이놈들아. 헛기침을 하며 너털 웃음을 보이는 김어사였어요. 내 저놈들이 그 죗값을 단단히 치르도록 할 터이니 안심하십시오. 물론 순정 마님도 도박을 했다손 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협박에 이끌려 억지로 해야 했던 것임에 내 방자한테서 얘길 다 잘 들었소이다. 그러자 그 비실비실한 머슴이었던 자를 바라보는 순정 아씨였어요. 그리고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그간 고생 많았다는 듯 미소를 찌어 보이는 방자였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여유로운 미소로 말이지요. 그럼 일용이는요? 이놈들이 저짝 창고에다가 묶어놨다 하는데 말입니다요. 이때였어요. 굵직한 일용이의 음성이 들리더니 군졸들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된 일용이가 순정 마님을 덥석 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용아. 마님, 절 구하러 얼마나 고생하신 geb니까? 정말 미안하오. 이들의 모습에 그 뒤에 서 있던 과부들은 일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 모키와 친구 경숙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너희들은 얼른 돌아가도 좋다. 방자야, 얼른 이곳의 일을 이 고을 사또한테도 알리도록 해라. 만일 이 사또 놈도 한통속이라면은 네 가만두질 않을 테니. 이에 그 방자와도 인사를 나눈 일용과 순정은 과부들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향한 길가에서 작별 인사를 고하는 일용과 순정 아씨였어요. 이에 과부들은 그들이 멀어져 갈 때까지 잘 살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모키도 미소를 머금은 채 이젠 고민 없이 자신을 잘 찾아가라며 맘 편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정의 품에는 그 모키가 만들어준 5,000냥을 꼭 안고 있었어요. 돌려준다는 걸 마다한 모키를 떠올리며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든 일용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여생을 아주 행복한 날들로 이어간 일용이와 순정이었다고 합니다. 일용이의 숨겨진 능력 덕에 그 도박판에서 순정 처자를 꺼내올 수 있었음은 물론이요. 그런 한눈에 반한 처자가 매일 밤 자신 곁에 있다라는 기쁨 때문인지 매일 일용의 입에선 웃음이 넘쳐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절구에 떡쳐대는 소리가 그곳 마을에서도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또 다른 흥미진진한 얘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